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영수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는 거의 다 끝나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영수는 김치 쏘가 들은 대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걸 왜 던져? 신우이가 쏘아붙이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영수는 내 아내가 하인이냐?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엄마 얘 말하는 꼬라지 봐. 네가 이러면 시댁 우습게 알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철썩 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수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맡은 프로젝트는 반드시 제 시간에 완성했고 동료나 후배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 일처럼 도와주었다. 회사에서는 그런 영수를 신뢰했고 중요한 자리는 자연스레 그에게 맡겨졌다. 사람들은 영수 씨는 늘 침착하고 온화해서 같이 일하면 마음이 편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침착함 뒤에는 매일 쌓여가는 피로와 책임의 무게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영수는 그 모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안정을 찾았다. 아내 현정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 조용한 거실에서 둘이 나누는 담소, TV를 보다가 둘 다 꾸벅꾸벅 졸아버리는 늦은 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일상이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휴식처였다. 그는 아내의 배려와 따뜻함에 늘 감사했고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진 못해도 현정만 보면 마음이 자연스레 느슨해졌다. 하지만 시댁 문제만큼은 늘 영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돌멩이처럼 불편했다. 시댁은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고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부부가 좀 도와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라는 말이 붙었다. 겉보기에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며느리에게 향하는 일방적 지시였다. 시어머니는 영수를 아끼는 듯 말하면서도 능력 있는 아들을 둔 며느리는 그만큼 더 고생해야 한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영수 같은 남편 둔 게 어디냐? 그 정도면 시댁에 더 잘해야지.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 안살림도 잘해야 된다. 내가 살림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일찍 분가시킨 것 같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신우이는 엄마는 너무 착하고 사람이 좋아서 안 된다니깐 현정이는 좋겠다. 착한 시어머니도 있고. 말은 부드럽지만 매번 듣다 보면 분명히 압박이었다. 그럴 때마다 영수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그만하시라니까요. 괜히 현정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조용히 제지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말을 건성으로 넘겼다. 아이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며느리라면 당연한 거지라며 오히려 현정이 더 눈치를 보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현정은 그 앞에서 늘 조용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말대꾸라도 하면 바로 며느리가 버릇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게 뻔했으니까. 그녀는 갈등이 싫었다. 영수가 괜히 압박받는 것도 시댁에서 괜히 냉랭한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꺼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영수 역시 그 미세한 표정을 눈치채곤 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이런 부담을 겪는 것 같아 미안함이 목 뒤로 서늘하게 올라왔다. 나만 없으면 부담이 덜하겠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가족 문제라는 게 말로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부부는 평온했다. 서로를 배려했고 서로에게 다정했으며 소소한 행복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아주 얕지만
넓게 퍼져가는 금이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그 금은 어느 순간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현정은 결혼 초부터 시댁 식당을 돕는 일이 가끔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배려라고 여겼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조금은 돕는 거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이 점점 자주로 바뀌었고 도움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던 규칙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불러냈다. 자빌, 반찬 준비, 장보기, 김치 담그기 어느새 식당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의 중심에는 늘 현정이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를 때마다 달콤한 말로 시작하지만 항상 마지막엔 얄미운 말 한 줄이 붙었다. 현정아, 내가 좀 도와주면 참 든든하지. 나 때는 말이야, 며느리가 시댁일을 하는 건 기본이었어. 이 말은 매번 같은 패턴으로 이어졌다. 나 때는 200포기 김장도 혼자 했어. 너는 그것도 힘들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참. 말투는 한숨 섞인 타박, 어조는 꾸중처럼 무겁고 의미는 내가 부족하다였다. 시누이 역시 만만치 않았다. 대놓고 비꼬지는 않았지만 말끝마다 뾰족한 가시가 서 있었다. 우리 정도 시댁이면 시집살이도 아닌데 어지간히 봐주는 줄 알아야지. 아침 차리고 집안일하고 김장하고 나는 다 했다. 근데 넌 남편이 능력 있으니까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려고 하네.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잖아. 불쌍하다고 생각이 안 드니? 시댁이 만만해? 며느리가 할 줄도 알아야지. 그 말 속에는 며느리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하인으로 생각하는 멸시가 있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영수가 현정을 돕는 걸 유난히 싫어했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거나 대신 움직여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즉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 불만 가득한 얼굴을 했다. 그러곤 느닷없이 현정에게 압박을 줬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거지 뭐. 엄마가 늙어서 힘없는데 며느리가 해야지. 남편한테 일 시키면 어떡하냐? 이러면 다른 집에서 뭐라 하겠어? 요즘 며느리는 진짜 버릇 없다니까. 평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넘기던 현정이었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속 어딘가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중간에서 욕을 먹고 핀잔을 듣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연기처럼 타들어갔다. 그리고 문제의 김장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도 식당 반찬으로 나갈 김치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며느리에게 은근슬쩍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집안 모임이 있어서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따로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누이도 있었고 현정은 묵직한 분위기 속에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시누이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도 식당 반찬으로 내어놓을 김치를 담아야 돼. 알고 있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고 절인 배추와 재료는 준비해주겠다 통보해버렸다. 그리고 김장 당일 시어머니는 아들인 영수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현정에게만 따로 전화를 걸었다. 얘야, 오늘 잠깐 들러라. 평소와 같은 무심한 말투였고 현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면 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뒤에서 어떤 말을 할지 너무 잘 알았다. 남편도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고 괜히 자신의 일로 불편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현정은 결국 말했다. 어머님이 잠깐 들라고 하시니깐 다녀올게요. 그 말을 들은 영수는 난처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냥 가지 마.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하지만 현정은 걱정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 중요한 날이라면서요. 영수는 끝까지 잡고 싶었지만 현정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결국 그는 회사로 향했고 현정은 홀로 시댁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200포기가 넘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늘 하루를 며느리 노동의 날처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조용한 희생이 쌓여 터지기 직전까지 간 아주 긴 하루의 시작이었다. 현정은 차를 몰고 시댁 식당으로 향하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번에도 무슨 일을 떠넘기려는 걸까? 혹시 또 시누이가 옆에서 핀잔을 줄까? 그때마다 아무 말 못하고 웃기만 하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식당에 도착해 들어가니 200포기 분량의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절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란 배추 단면이 차갑게 빛났다. 현정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번에도 나 혼자서? 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표정은 모든 것을 확정해 놓은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는 매실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식당 안쪽 좌식으로 된 방에 앉아 있었다. TV에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등장인물 대사를 따라하며 피식피식 웃고 있었다. 현정이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소 만들어라. 시간 없으니 얼른. 그 말투는 마치 이건 내 일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잠시 후 시누이가 나타났다. 손에는 카페 음료를 들고 있었고 귀엔 무선 이어폰까지 꽂혀 있었다. 그의 첫 말은 인사도 아닌 우와 벌써 시작하려고? 힘들겠다? 라는 비아냥이었다. 심지어 그는 그 말 이후 바로 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유튜브 쇼츠를 틀기 시작했다. 화려한 영상 속 웃음소리와 식당 홀에서 울려 퍼지는 드라마 OST가 섞여 이상하게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그 소리 사이에서 현정만은 유난히 고요했다. 마치 혼자만 다른 세계에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다. 현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치마를 매만졌다. 고무 장갑을 천천히 끼며 손끝을 한번 쥐었다 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한 작은 동작이었지만 스스로를 붙들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작업은 시작과 동시에 버거웠다. 절여진 배추를 집는 순간 손끝이 얼얼하게 시렸다. 배추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물을 털어 옮기는 동작은 반복할수록 허리가 쿡쿡 찔렸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한 포기, 두 포기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다. 옆에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울고 화내는 소리가 크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서 시누이 웃음소리까지 더해지니 그 대비가 현정의 마음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중간중간 현정은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남편이 혹시 마음 쓰고 달려올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영수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남편에게 짐을 지워주기 싫었다. 이렇게라도 자신이 버티면 남편이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마음 하나로 그녀는 다시 허리를 굽혔다. 시간은 흐르고 배추 무더기는 조금씩 낮아졌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땀과 찬물이 뒤섞여 몸이 떨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중 누구도 그녀에게 수고한다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듯 군림하는 그들의 모습은 더욱 명확하게 그녀의 외로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배추 포기보다 훨씬 무거웠다. 현정이 배추를 옮기며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채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며느리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어쩌냐? 내가 늙은 몸으로 해야겠냐? 좀 똑바로 해라. 말투는 툭 던지듯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현정의 어깨를 한층 더 짓눌렀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받쳐주기라도 하듯 비웃음을 섞어 끼어들었다. 엄마, 얘 좀 보라니까. 살림도 안 해서 그런가 손이 참 야무지질 않네. 이러다 손님들이 맛없다고 뭐라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 식당 망하면 며느리가 책임져 줄 거야? 말 끝에는 은근한 조롱이 흐르고 있었고 신우이의 시선은 도우려는 의지는커녕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우월감으로 가득했다. 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배추를 절구통에 담아 옮겼다. 절인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며 팔과 장갑 사이로 스며들었다. 손끝은 이미 얼얼하고 팔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온 힘을 다해 표정을 관리했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남편이 이 상황을 알면 또 상처받을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가 말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마음껏 군림할 기회로 받아들였다. 시어머니는 다시 드라마를 보다가 현정에게 소리쳤다. 아니, 그렇게 툭툭 버무리면 맛이 제대로 나겠냐? 김치는 정성으로 하는 거야.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기본 아니냐? 그 말은 당연히 너는 부족하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신우이는 간식을 씹던 입을 잠시 멈추고 비디오 속 웃음소리를 끄지 않은 채 또 한마디를 얹었다. 우리 엄마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가 며느리일 때 열심히 해야 너도 시어머니 되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 소리를 듣자 시어머니는 옳은 소리 했다. 라는 의미처럼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다. 신우이의 말에 현정의 손놀림이 아주 잠시 멈췄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신우이는 다시 말했다. 손맛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손님들이 맛없다고 하면 내 책임이야. 우리는 바쁘니까 못 도와. 알아서 해. 현정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잠시 허리를 폈으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바로 꽂혔다. 왜 쉬냐? 아직 한참 남았다. 젊은 사람이 힘들면 어쩌나. 나 때는 그 나이엔 하루 종일 해도 끄떡없었어. 그 말에 다시 몸을 굽히며 배추를 옮기던 현정의 눈가에는 얇은 물기가 번졌다. 하지만 밖으로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랬듯 꿋꿋하게 자신을 다잡았다. 그 순간에도 홀에는 TV 소리, 신우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배추가 바닥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뒤섞여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현정에게 들리는 건 그 소리들 뿐이었고 그 어느 것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들은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떠올리게 했다. 현정은 잠시 남편을 떠올렸다. 영수가 알면 또 마음 아파하겠지. 그 생각에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란 존재는 늘 조용해야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를 현정은 이미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몸을 굽히고 김칫솔을 버무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래, 며느리가 해야지. 어디 감히.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의중은 너무 뚜렷했다.
현정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숨을 내쉴 때마다 억눌린 감정이 조금씩 가슴속에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 다음 순간 찾아올 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수는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휴대폰에 도착한 현정의 짧은 메시지를 보고 동공이 흔들렸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일이 생각보다 많네. 금방 끝낼게. 문자 속 말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영수는 단번에 감지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지친 기색, 도움을 바라는 마음, 안에 특유의 참고 있는 느낌을. 그는 바로 외투를 집어들고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없이 반복된 장면들이 재생되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리는 듯 말하던 모습, 시누이가 빈정거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때마다 웃으며 넘어가던 아내의 얇은 미소. 또 그러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영수의 발걸음은 더 거칠어졌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TV 소리와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영수는 손잡이를 움켜쥐고 한순간 숨을 들이쉰 뒤 문을 벌컥 열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첫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현정은 허리가 완전히 꺾인 자세로 거대한 대야 속 김칫솔을 버무리고 있었다. 손목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장갑 끝에는 소금물과 양념이 줄줄 흘러내렸다. 숨을 참으며 버텨온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식탁에 있는 귤을 까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과자를 씹으며 쿡쿡 웃고 있었다. 모두가 멀쩡하게 앉아있는 이 기괴한 대비에 영수의 심장이 뜨거운 쇳물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현정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금방 끝나가.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의 눈에 들어오는 건 아내의 떨리는 손과 숨을 들이쉬는 순간 흘러나오는 미세한 신음이었다. 그때였다.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감각. 영수는 더는 참지 못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김칫소가 가득 담긴 거대한 대야를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야는 식당 한가운데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다. 쿵! 뒤이어 터지는 철퍽. 여기저기 흩뿌려진 김칫소 냄새가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TV도 시누이의 웃음도 시어머니의 잔잔한 웃음도 식당 전체가 숨도 쉬지 않는 듯 얼어붙었다. 먼저 소리를 터뜨린 건 시어머니였다. 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뒤를 이어 시누이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정신 나갔어? 이거를 왜 던져? 그러나 영수는 냉정한 눈빛으로 둘을 노려보았다. 내 아내가 하인이냐? 목소리는 깊고 낮았으며 한 단어 한 단어가 억눌러온 분노를 뚫고 나왔다. 시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거 봐봐, 엄마. 내가 뭘 했어. 네가 저렇게 감싸니까. 며느리가 우리 무시하는 거야. 멍청아. 네가 그렇게 하면 제가 시댁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빌미 제공하는 거야. 그러고는 현정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너는 치우고 다시 해. 끝날 때까지 못 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수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잠시 뒤 날카롭게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을 향해 날아간 그의 손바닥이 거칠게 부딪혔고 시누이는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영수가 살기를 띤 분노를 쏟아냈다. 네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으니 매형한테 버림받고
이혼해서 여기 들러붙어 사는 거다. 영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아내를 향해 쏟아지던 공격의 화살을 단번에 부러뜨리는 직설이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 어떻게 내 누나를 때려? 미친놈 아니냐? 하지만 영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연 끊읍시다. 그의 말투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현정이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내가 못 오게 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말이 끝난 뒤 영수는 현정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떨림을 느낀 그는 더 세게 손을 잡아 올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무장갑을 벗겨내듯 꾹 잡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 장갑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굴레를 끊어낸 듯했다. 가자 여보. 영수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현정은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둘은 말없이 식당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는 시누이의 울음과 시어머니의 고함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두 사람에게 닿지 않았다. 언제나 시댁의 소리에 눌려 지내던 현정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식당 문이 쾅 닫히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댁의 간판을 보며 현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끝은 여전히 김칫솔에 얼얼한 매운 기운이 남아 있었고 등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 숨막히는 공기에서 벗어난 게 분명히 안도되어야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에 파도처럼 몰려왔다. 운전석의 영수는 손에 핸들을 쥐고 있었지만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감정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몰랐고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상황을 뒤늦게 알아챈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현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갈라졌고 말을 이어가려 할 때마다 감정이 솟구쳐 눈시울이 붉어졌다. 현정은 그런 남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만해. 이제 됐어. 나도 말했어야 하는데 괜히 당신 힘들게 할까봐 그녀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띄워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깨져버렸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떠한 선이 넘어갔으며 앞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영수는 무릎에 힘이 빠져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머리를 감싸며 울었다. 그의 눈물은 분노와 자책, 그리고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현정은 그런 영수를 끌어안았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난 그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혹시 당신이 난처해질까봐 그래서 말 못했던 거야. 하지만 말 끝에서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 또한 오랫동안 외롭고 지쳐 있었다는 걸 숨기지 못했다. 그 시각 시댁 식당 안에서는 아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매 며느리한테 홀려서 별짓을 다한다며 가슴을 쥐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아들이 누군가에게 빼앗겨버린 것처럼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시누이는 한쪽 뺨을 짚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지경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뒤집힌다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모든 원인을 현정에게 돌렸다.
그들의 눈에 며느리는 가족을 무너뜨린 장본인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시댁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수는 분명 여편네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간 거다. 며느리 한 명이 집안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감정은 점점 더 증폭되었다. 결국 결론은 아들이 변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전화, 시누이의 전화,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가족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영수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아내가 상처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폰을 무음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아내를 보며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사람은 아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아내의 눈물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현정아,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절대로 내 탓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지금껏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현정은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 마음이 풀렸지만 여전히 가슴 한 곳이 얼어붙은 듯 아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다.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현실은 분명 무거웠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굳건한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다. 그건 바로 함께 맞서려는 의지,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격렬했던 김장 사건이 마치 다른 계절의 먼 기억인 듯 조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흔적은 두 사람의 일상 곳곳에 남았다. 집안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와 따뜻함이 동시에 떠다녔다. 영수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아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그녀를 놓치면 다시 그날처럼 험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현정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 두 개의 머그컵을 가지런히 놓고 따뜻한 차를 붓는 손길이 평소보다 느리고 섬세했다. 영수가 잠에서 깬 뒤 천천히 걸어와 식탁에 앉자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제는 좀 괜찮았어요? 영수는 눈가가 빨개진 채 고개만 끄덕였다. 말로 꺼내면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였다. 그는 며칠째 반복해서 사과했고 그 진심이 담긴 미안함은 현정의 마음에 묵직하게 쌓여 따뜻함으로 변해갔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영수는 젓가락을 드는 대신 아내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하며 손을 빼던 현정도 이번만큼은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어색함 대신 깊은 이해가 고여 있었다. 그날의 충격은 커다란 파도처럼 지나갔지만 그 파도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뿌리를 내려놓았다. 아침 햇살은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그 빛은 부부의 어깨를 둥글게 감싸며 방 안에 따스한 온기를 퍼뜨렸다. 영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없이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현정이 내가 할게라며 말리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같이 살 거면 같이 해야지. 이제 진짜 그렇게 살자. 그의 말투는 다정함보다 결심에 가까웠고 현정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는 일에 치이고 시댁 눈치에 치이며 아내에게까지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정작 아내가 얼마나 외롭게 버티고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인정하게 되었다.
현정 또한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감내하며 도망치듯 웃어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서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며칠째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불길한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백은 부부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억지로 불려가야 하는 모임도 없었다. 눈치를 봐야 하는 말들도 없었다. 자신들을 옥죄던 그늘이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는 훨씬 가벼워졌다. 영수는 주말이면 아내를 데리고 동네 공원 산책을 나갔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는 그 일상적인 순간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공원의 나뭇잎이 스치는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개운해졌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 강아지 산책 나온 사람들, 오가는 따뜻한 일상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그냥 하루 중 일부였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돌아온 평화가 얼마나 값진지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어느 저녁 영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조심스레 말했다. 현정아, 나 다시는 그런 일 못 보게 할 거야. 약속할게. 그 말에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과 사랑이 섞여 있었다. 아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더 컸다. 현정은 그 말에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이제는 나를 더 지킬게. 당신만 고생하게 두지 않을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대했다. 부탁보다 대화가 늘었고 관습보다 배려가 앞섰다. 불필요한 희생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무건의 약속이 부부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누구도 찾지 않는 조용한 아침이 오히려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며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 빛을 바라보며 현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사실만으로 소중했다. 폭풍 같은 갈등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현정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예전의 그녀라면 누군가 부탁을 하면 무조건 네, 제가 할게요라고 먼저 말하곤 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었고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주는 것도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도 두려웠다. 하지만 시댁에서 겪은 김장의 날 이후 그 두려움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자신을 희생해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이라면 더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다. 현정은 이제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무리가 가는 부탁이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회사에서 누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 해도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오늘은 제 일정이 꽉 차서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였다. 그녀는 비로소 거절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필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영수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탓했지만 그 감정은 곧 더 단단한 책임감으로 변했다. 집에서는 현정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함께했고 식사 준비나 설거지 같은 일상적인 일도 더는 아내의 몫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빈틈을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다. 누가 어떤 말로 아내를 흔들려고 해도 그 순간에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녀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유대가 새롭게 생겨났다.
예전에는 작은 오해가 쌓여 엇갈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독여주는 법을 배웠다. 특히 영수는 무심코 흘려보냈던 아내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했다. 현정 역시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더 솔직해지고 기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현정은 김장하던 날의 차가운 배추 냄새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가 떠올라 마음이 저릿해질 때가 있었다. 시누이가 뺨을 맞고 오열하던 장면이나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절규하던 모습도 떠오르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깊은 배움이 되었다. 이제 현정은 자신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맞추고 희생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차분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속도를 되찾았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잔잔한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갈등을 겪고 끝난 결과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감정이 쌓여 만들어진 깨달음의 결론이었다. 영수와 현정에게 찾아온 평온은 이전보다 깊고 단단했다. 예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둘에게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두 사람의 행복을 중심에 둔 선택을 하기로 했다. 늦게라도 찾아온 자존감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 위에 쌓인 배려와 믿음은 훨씬 더 강한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